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코로나19 집단 감염 이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추이를 지켜보던 이태원발 확산세가 N차 감염으로 번질 우려를 낳자 대구 경북도 다시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 우리 지역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금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역으로의 N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우선 긴급 브리핑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죠? 네. 한동안. 근데 좀 숙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이태원 클럽발 이제 확진자들이 대구 지역에서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다시 재확진되는 게 아니냐, 네. 굉장히 우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구 방역 당국에서 이제 그 역학 조사를 한 거 보면요, 이미 아마 3차, 4차 감염을 넘어서 5차, 6차까지 잇따른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대부분 젊은 층인데다가 감염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다행히 다중이용시설, 집단시설 이런 쪽에서는 아직 발생을 안 한 것이 아직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이죠. 달성군에 있는 19살 A 여성이 확진됐는데 이 여성이 이제 다녀간 이 여성은 이제 동전 그 코인 노래방이죠. 동전 노래방에서 이제 감염된 걸로 이제 그 역학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달서구 이곡 등에 있는 어떤 이제 동전 노래방은 이미 아마 이태원 클럽발 이제 확진자로부터 이제 감염된 2차 감염자와 그의 친구가 이미 다녀가면서 아마 이게 그 이후에 다녀간 이 여성이 감염된 걸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이미 그래 보면 3차, 4차 감염자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앞서 동전 노래방에 다녀갔던 이제 다서구의 이제 19살짜 A세라든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B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이날 동전 노래방뿐만 아니고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동전 노래 연습장, 카페, 음식점 굉장히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녔던 대부분의 어떤 그 공간들이 특성상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공간이어서 굉장히 그 감염 확산 우려를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 이런 밀접 접촉자를 추적하고 방역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공개가 됐죠. 굉장히 세세하게 그 공개가 됐죠. 방금 이제 엄 기자께서 얘기해 주신 그 서울 관악구의 사람으로부터 해서 대구에 와서 코인 노래방, 그 노래방을 다녀간 여성, 이 움직인 동선이 세세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상호까지는 세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구의 동성로 그리고 달서구, 그러니까 대구의 서쪽이죠. 서부 쪽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숨 죽은 듯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한 상황이거든. 대부분 다 이제 다녀간 그 동선이 보면 커피숍, 그리고 이 주점 이런 종류고, 또 이 여성의 경우에는 서부 쪽에 있는 성서 지역의 이 대형마트에 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마트의 경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또 염려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 구미 지역에 또 이제 비상이 걸렸죠. 구미 지역은 그 대구 수성구에 있는 그 대구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대구 농림고등학교인데요. 여기서 지난번에 등교한 이후에 확진자가 한 명 발생했는데 그 확진자가 구미가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구미 친구가 다니던 교회 목사 부부도 지금 감염이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구미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또 이제 지금 전수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네. 중앙시장 전체 한 500여 명 전수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전부 다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는 굉장히 다행인 상황입니다. 네, 다행이군요. 이런데 확진자 동선을 두고 갑론을박이 팽팽합니다. 왜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사람 많은 곳을 갔냐, 또 10대니까 무증상이었을 수도 있지, 비난은 좀 가혹하다.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가 좀 시끌시끌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구시가 이제 코로나19 그 확진자 동선을 공개했잖아요. 네. 공개하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상에서 이제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증상이 나타났는데 왜 자가 격리를 하지 않고 다녔냐라는 어떤 그런 비판론도 있고, 네. 또 10대 경우에 딱 말씀드렸듯이 뭐 증상이 좀 이렇게 약했다든지 또 감기 증상이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가 증상을 몰랐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옹호론이 좀 맞서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이제 대구시가 공개한 이제 19세 여성 확진자,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서 나타났지만은 이 여성 확진자 같은 경우는 14일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14일 이후에 16일, 17일 뭐 이틀간 다수의 대형 마트에서 이제 이틀간 시식권에서 그 아르바이트를 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접촉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또 뭐 식당이나 카페도 찾아다니고 또 달성에 있는 어떤 그 관광지도 자가용을 이용해서 다니고 했던 동선들이 알려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 14일 날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다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있었는데 뭐 사람이 몰리는 마트에 다니는 어떤 그런 것은 민폐다라는 어떤 그런 비난론. 그다음에 뭐 사실 젊은 층 같은 경우 무증상 또는 뭐 증상이 약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몰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너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런 옹호론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식당이라든가 카페를 움직이고 있고 관광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층들의 어떤 증상자들이 뭐 증상이 약할 경우에는 충분히 자기가 이제 그 뭐 확진 인지를 못하고 다닐 수 있다, 이런 어떤 옹호론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전염병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상식으로 있거든요. 뭐 지난 이슈토크에서 언급됐지만 사실 멘탈 데미지라 해가지고 대구 시민 같은 경우는 65% 정도가 굉장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번에 어떤 그 결과만 놓고 뭐 비난은 하지만은 역시나 그 개인 위상이라든지 뭐 철저한 자기 방역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구시는 이런 추이를 지켜보면서 24일까지였던 유흥주점 등의 집합 금지 명령을 6월까지 2주 더 연장하고, 또 특히 마스크 쓰기를 한 달 더 연장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원래는 대구시가 24일까지 그 유흥주점과 같은 이런 곳에 그럼 좀 고위험 시설이죠. 네. 예. 그 집합 금지, 그러니까 뭐 영업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랬던 것을 지금 이제 이태원발 상황이 워낙 심각해지니까 지역에서 지금 계속 이제 감염이 이어지니까 이것을 그 6월 7일까지 2주를 더 연장을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당연한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번에 이태원발 대구 상황은 지금 대구 동성로와 그리고 대구 서쪽 지역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 동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전체 다 영향을 받거든요. 대구 동구 쪽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런 쪽에도 사람이 없어요, 주말인데도. 대구에 하나가 이렇게 집단이 터지면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당연한 조치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 대구가 선제적으로 시행을 했었잖아요. 이것 또한 6월 30일까지 아예 한 달 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특히 대중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못한다. 라는 거. 이거는 지금 뭐 대구가 선제적으로 시행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좀 퍼져나가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다른 지자체도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영업을 한다든지 또 뭐 갔다든지 이런 경우는 강력한 행정 단속을 하겠다. 뭐 벌금이라든지 형사 고발을 하겠다, 이런 거죠. 네. 당연한 저는 뭐 조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등교 수업은 예정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고3 확진자가 발생했던 농업 마이스터고 역시 등교를 재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이었죠. 이제 5차례나 연기한 끝에 80일 만에 이제 고3 수험생들이 등교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등교하는 첫날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기 교수께서 언급하셨듯이 대구의 농업 마이스터고에서 확진 학생이 한 명 발생했어요. 구미 네. 학생이죠. 발생하면서 그날 막 등교와 동시에 전면 또 폐쇄됐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 전면 이제 역학 조사도 실시하고 또 전체 이제 진단 검사도 다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학생과 교직원 전체가 이제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다시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등교 수업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교육청,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진이 되지만은 역시나 등교 부분은 뭐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27일에는 일단은 고2와 고3 학생이 뭐 동시에 등교를 합니다. 이제 이 녹음 마이스터 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뭐 그 이동 경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또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학생들이라든지 교사, 교직원들은 철저히 뭐 당국에 그 연락을 해서 검체 조사를 받도록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이런 것들이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연이어 다른 학교들도 조치를 좀 취하고 있죠? 그렇죠. 뭐 거의 다 대동소이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27일부터 방금 엄 기자 얘기해 주신 날짜 5월 27일부터 해서 이제 중3과 고2가 이제 등교를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등교를 하더라도 그 학교 전체의 학생 수의 3분의 2가 넘지 않도록 등교 조치를 하라. 3분의 2가 넘게 되면 인원수가 굉장히 과다하고 밀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유를 두고 등교 조치를 해서 수업을 해라라고 하는 거지. 이건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네. 동시에 이제 교육부의 경우에도 보통 이제 학기별 또는 이제 이 학년별로 늘 이제 이 교육청 대상으로 해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종합 감사 같은 게 항상 있어 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것도 이제 안 하기로 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 등교 관련해서 지금 지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공무원들의 또 그 행정력이 얼마나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감사까지 하게 되면 사실 이건 너무 불편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감사를 이제 하지 않기로 취소했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 단위에 있어서도 코로나 관련된 뭔가의 조치라거나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제 교육부와 그리고 이제 지역 교육청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6월 말까지 어쨌든 그 가장 중요한 학년은 누굴까요? 어쨌든 고2과 대입을 준비하는 중3과 고3이죠. 네. 예, 학교 전체 3분의 2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교를 시키되 중3과 고3은 매일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입시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지도를 하고 또 이제 편리를 좀 보장을 하도록 해준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도. 네. 그렇군요. 경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경주도 조용하진 않은데요. 최근 일본에 물품 지원을 하면서 문매를 맞았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매 도시도 교류 도시죠. 일본의 네. 교류 도시인데 일본의 교류 도시에 이제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지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시민들이라든지 누리꾼들은 사실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문매 받고 있는데 이유는 지난 3월이었죠. 대구 지역에 굉장히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서 모두가 병원으로 데려와서 치료를 못하고 자가 격리에서 자가 치료를 받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뭐 자가 치료를 받다가 뭐 사망하는 분들이 속출하고 이래서 네. 긴급하게 이제 그 시스템 만든 게 생활치료센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그 경주시장에게 경주 지역에 있는 일부 이제 그 호텔을 생활치료센터로 좀 이렇게 좀 지정을 좀 하도록 도와달라고 했을 때 경주시장이 그렇죠. 사실 경주를 관광지라서 관광지를 이미지 훼손된다, 시민들이 반대한다 이래가지고 생활치료시설을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사실 중국이 아니고 일본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보이콧 재팬 정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일본 어떤 자매 도시에 방역 물품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어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주 같은 경우 지난 21일 날 이제 일본 자매 도시 나라시와 교토 이렇게 이제 두 군데다가 이제 방역 물품을 지원했어요. 방호복하고 안경 이런 것들을 세트를 지원했는데 또 이제 그 지원하면서 이제 오마와시라든지 우사시, 니코시 이렇게 세 군데도 추가로 물품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이게 이제 밝혀지면서 사실 누리꾼들은 이 대례상에서 굉장히 대국민 사과도 요구하고 노재팬, 노경주 그래서 경주를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비난도 하고 또 사실 준하경 시장이 교토시의 명예시민이거든요. 명예시민이니까 일본 시민이니까 일본으로 돌아가라라는 이야기까지 비난
굉장히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이제 청원글이 올라왔어요. 사실 뭐 해임은 경주 단체장의 해임은 청와대에서 어쩔 수 있는 게 아니고 막 이 제도에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청원글을 통해 가지고 경주시장을 해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청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3천 명 정도가 이제 뭐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관광도시인 경주가 이 지역의 어떤 뭐 코로나 상황을 이제 역행을 하고 일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품을 지원한다 이런 어떤 또 이제 뭐 세금으로 그 다른 나라에 지원한다 뭐 이런 어떤 이유를 자꾸 달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와 달리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준하경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인도주의, 상호주의적 원칙에 있어 가지고 지원한 부분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 특히 이제 옛날에 경주가 이제 지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쪽에서 도시에서도 우리한테 큰 어떤 도움을 줬다. 그 때문에 우리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미래의 어떤 가치를 봤을 때 나라와 도시 간의 어떤 미래 가치에서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로 지원할 세 곳의 방역 물품 지원은 중단하겠다라고 그냥 밝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군요. 한편으로는 대구시가 앞서 범시민 대책위를 만든 데 이어서 경북도가 얼마 전 범도민 추진위를 출범했는데요. 활동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네. 먼저 대구가 먼저 출범을 해서 지금 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북에 이제 그 369명의 뭐 경제계, 학계, 언론계 해서 이제 전문가들 구성을 해서 이제 몇 개의 분과를 나눠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죠. 네. 주로 이제 외지인들이 많이 오게 되는 뭐 터미널 같은 경우 이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농산품 판매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온라인 마케팅 특판 이런 걸 이제 지원한다든지 중소기업 지원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북 상황은 제가 잠시 말씀드렸고요. 방금 우리 일본 부분에 우리 엄기자께서 얘기한 거 제가 조금만 부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본의 이번에 경주시의 준하경 시장의 문제가 뭐냐면 타이밍의 문제예요. 아예 일본이 굉장히 심각할 때 이걸 얻어먹더라도 지자체의 교류 도시니까 도와주든지 그게 아니고 일본도 지금 자기들은 숫자가 지금 굉장히 사실 못 믿을 숫자지만 굉장히 지금 이제 진정돼 간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도 네티즌 뉴스를 제가 보면은요. 제가 국제 뉴스 들어가 보면 7대3이에요. 70%는 이제 와서 왜? 필요 없다 이거예요. 30% 정도가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시기적으로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에 필요한 과제를 덧붙여 주시고 마무리하죠. 업무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신천지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대구가 몸살을 앓았어요. 경북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는 거 조심하고 이제는 뭐 종식은 아니지만은 좀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역시나 다시 이제 이태원 클럽발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구미도 이제 발생을 했고 상주도 발생을 했고 또 이제 뭐 안동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다녀갔던 부분들이 엄청 낮지만 굉장히 무증상자들이 많아요. 이번에는 고등학교 35%가 무증상자들이라는 얘기죠. 조용한 전파가 굉장히 지속되거든요. 또 대구에 이제 그 학생들도 청년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다. 어디 가도 마스크를 쓰고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N차 감염을 차단하는 가장 기본이 된다. 나 이렇게 보고 마스크 착용에 철저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뭐 시도민 누구나가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여파가 10배, 20배 늘어납니다. 그래서 잠시 불편하더라도 생활 방역 철저히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참 이런 얘기 참 죄송한데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많으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까? 그러나 잠시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넘어가야 다음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철저하게 좀 출입 통제도 좀 하고 좀 어려운 시기에는 영업도 일시적으로 좀 제한해주는 좀 닫아주는 특히 이제 위험 시설이 있잖아요. 뭐 콜라텍이다, 뭐 클럽 같은 곳 이런 것들은 좀 일시적인 참여는 좀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두 분의 최종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N차 감염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우리 지역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짚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